안녕하세요. 영상문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영상문화방송이 채널관리 소홀로 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1방송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운 스타를 찾아서 세 편을 나누어 촬영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영화 촬영감독협회 촬영감독 장재기입니다. 또 강대용 감독님도 옆에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김승호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님은 1918년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김혜수, 보성중학교를 졸업한 후 1938년 동양극장, 전속극단, 청춘좌에 입단하여 해방 후에는 극단, 대지, 신향 등에서 활동하던 중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후 신엽 소속으로 유치진의 소, 차범석의 갈매기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1946년 최인규 감독의 자유만세의 독립운동가 박으로 출연하면서 영화에 데뷔했으나 영화 배우로서의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 후 김기영 감독님의 양산도 1955년도에 출연한 특히 이병일의 시집가던 날 1956년 맹진사의 역할을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 김수동 감독님의 돈, 신상호 감독님은 어느 여대생의 고백, 조궁아 감독님의 육체의 길, 곰 등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연기색을 확고히 다졌고 아시아 영화제에서 제7회 로맨스 빠빠, 제8회 박스방, 제10회 로맨스 그레이 3번에 걸쳐 나무주연상을 수상함으로써 비평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로 사람 좋은 아버지 아니면 동네 이웃의 복덕반 영광 같은 친근한 사람들을 연기하면서 서민적인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1963년 극단 신엽의 재건에 앞장서기도 했으며 1966년 만학으로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는 등 노력파이기도 했습니다. 1967년 방공영화 돌무지 제작에 가담하며 기획자로 변신을 꾀했으나 이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어 부정수표 단속범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충격으로 병을 얻어 집에서 쉬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1968년 12월에 별세하였습니다. 여기는 나오진 않는데 아버지라는 영화가 있었고 스냅사진북이 사랑은 흘러가도 나갈 길이 없다. 뭐 이런 영화에도 출연하셨네요. 그리고 참 좋은 연기자죠. 그렇죠. 하루살이 인생, 동백아가씨 뭐 이런 것도 있고. 도사지도 있고, 도사지 작품. 네. 주로 보면 아버지 역할. 네. 그 마부라는 영화는 여기 진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최고 스타로 올라준 것이 아마 마부였던 것 같은데. 그 해외 영화제에서 상 받은 작품이고 감독은 강대진 감독이 하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이신 김일아 씨가 그 마부라는 영화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다음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김진규 씨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씨는 1922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일본 오이타현 농업전문학교를 마쳤다. 귀국 후 20살 무렵 삼촌의 소개로 동양극장 무대에 서면서 연기자의 길로 들어섰다. 해방 뒤 장동희와 함께 극단 장미를 만들어 순회 공연 중 이강청 감독에게 발탁되어 피아골, 정확한 성명의 한자는 김진규,
똑같은 지금 규자가 아마 좀 틀리는 것 같아요. 한자로. 예, 이후 그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 배우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김기영 감독의 하녀 60년도, 유연복 감독의 오발탄 61년도 개성 있는 작품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연기의 폭을 넓혔고, 강대진 감독님의 박서방,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빠빠. 그러니까 이 가만보니까 로맨스 빠빠는 유명하신 분 다 출연하신 것 같아요. 신성희 씨도 출연하시고, 김진규 씨도 출연하시고, 김승호 씨도 출연하신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말쑥한 청년 역으로 주목을 모으며 인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를 스타 배우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작품은 신상옥 감독의 대표작 성춘향 61년도. 그는 목령 역으로 특이하고 깔끔하고 건강한 청년 이미지를 바탕으로 부일영화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종상 등 당대 수많은 영화제의 나무주연상 및 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67년 김진규는 김용익의 영문소설을 영화화한 종잣돈으로 첫 메가폰을 잡기도 했습니다. 신영균과 김보혜가 주연을 맡았고 어촌마을을 배경으로 한 문예영화였습니다. 그 후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야심차게 성웅 이수진의 제작에 뛰어들었으나 흥행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때가 아마 1972년 1년도 같아요. 이후 제작에는 손을 떼고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배우 생활을 계속해 나갔다. 예총 부회장 및 영화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그는 지병인 골수암으로 1998년 향년 75세 나이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배우자는 아마 김보혜 씨 배우 하셨고요. 딸은 김진아 씨, 예, 김진아 씨로 됐네요. 그 이순신 그 제작할 때 감독이 세 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분이. 아, 성웅 이순신 할 때요? 예, 그래서 충무로 극동빌딩 뒤에 보면은 그 김진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이 좀 거시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감독이 세 사람이 바뀌니까 그거 촬영 초창기에 그 이노상이라고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거기서 촬영하고 뭐 이런 사람 옛날에 용가리도 찍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촬영하다가 결국은 마무리를 못하고 다른 분들이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감청 감독님의 피아골이라는 영화를 제가 대학 시절에 83년대로 봤거든요. 참 감회가 새롭네요. 이분 보니까 성춘향, 목령역으로 나왔는데 춘향이, 성춘향, 피아골 하도 오래돼서 피아골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형수의 딸, 그다음 이제 회상, 무기와 육체, 외로운 산장에서 잊지 못할 모정. 저랑도 작품을 같이 했는데 저 결혼식 때 그 주례까지 보시고 김희라 형이 사회 보고 뭐 그렇게 했어요. 두 분 다. 또 그런 또 사연이 있으시군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김출현 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주로 애정영화 이런 데서 좀 여성분들한테 좀 인기가 많았던 분들 같아요. 저 김출현 씨는 저 데뷔 작품이 이원세 감독 빵가는 산다. 그걸로 데뷔하셨어요. 빵가는 산다로 데뷔하셨고 저는 무슨 겨울 여자나 다른 작품들 많이 했는데. 네, 보니까 별들의 고향, 이장호 감독님의 별들의 고향, 경아, 영자의 전성시대 김호성 감독님, 영자 그리고 겨울 여자 김호성 감독님, 이런 많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시고 최근까지 하셨네요. 2010년도까지 디네소도 하시고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인상도 받으시고 빵간에 간다. 이게 처음으로 하셔가
받으셨구나. 그 유영진 감독의 감동, 못다 부른 노래님, 김기현 감독이, 그 김수영 감독의 떡, 그다음에 뭐 가로지기, 어느 중년 부익인의 위기, 1991년도, 92년도 겨울연가, 95년도 301, 2005년도 선데이 서울, 2010년도 박갑종, 은어, 뭐 이런 작품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이분이 아마 돌아가실 때는 아마 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세상을 좀 일찍 가신 분 같아요. 다음 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가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김혜정 씨는 육체파라고 어쩌고 그런 소문이 나오고. 아, 육체파.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새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이분은 1941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셨고 중학교 때 임춘행 주연의 국극을 보고 무대에 커다란 동경을 갖게 되었고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서울의 감독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결국 고등학교를 채 마치기 전에 상경하여 형부와 알고 지내던 제작자 이천혁을 만나게 된다. 1958년 봄은 다시 올해 나에 기자역으로 데뷔하게 되었는데 당시 데뷔 시기가 비슷했던 도건봉과 함께 육첩파의 여배우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다만 필모그래피를 비교해보면 도건봉이 다양한 배역을 통해 연기의 폭을 넓혔던 것에 비해 다소 좁은 연기의 폭을 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64년도에 마스무라 야스조 감독의 아내는 고백한다. 1961년 리메이크한 김수영 감독의 동명영화에서 정인과 남편 사이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했던 여성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내어서 배우로서 성장이 두드러진다라는 평가를 경향신문에서 했네요. 제8회 부일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같은 해 홍성기 감독의 젊음이 밤을 지날 때 연기자로서 진면목을 과시했다는 호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개의 영화들에 활용되었던 이미지는 배우로서의 연기가 필요한 부분보다는 지나치게 육체적인 관능을 강조하는 역할들로 소비되었고 결국 데뷔 10년이 되던 해 1969년 은퇴선을 했습니다. 아마 육체파 배우로 이름을 많이 날리신 것 같아요. 이분은 오발탄에도 출연하셨고 폭력지대 이번에 황해시랑 같이 나도 인간이 되련다. 잘못 보셨다고 이런 쪽이시네요. 꿈이라는 영화도 있고 어떤 정사라는 영화도 있고 이제 감독님들이 보니까 육체파 배우로서 이제 그 활용도를 좀 하시다가 일찍이 아마 영화계를 떠나신 것 같아요. 다음은 김희갑 씨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갑 씨는 설명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1922년 함경남도 장진에서 태어나셨고 회성중학을 졸업한 후 일본으로 도항하여 메이지대학 별과에 수학했으나 1942년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전력회사에 직장생활을 하던 중 해방을 맞아 서울로 내려간 뒤 1946년 3월부터 반도과극당에서 연출조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장화홍련전 공연에서 무대에 선 것을 계기로 반도과극단의 간판 배우로 활용하게 된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서울 수복전까지 계령극장 지하에서 은신 생활을 했으며 이후 선무공작 때 군악대 소속으로 이제 활동하셨네요. 이후 가도과극단, 서라벌 악극단 등을 거치며 악극단 생활을 하던 중 한형모 감독으로부터 출연 교섭을 받아 청춘상곡선 1956년도 출연하게 되면서 일약 인기 영화배우로 부상하게 됩니다. 1958년 권영순 감독의 오부자에 양훈, 양석천, 구봉서와 함께 출연하면서 합죽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박시춘의 3등 호텔, 김아랑,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에서도 코믹한 연기를 통해 대표적인 희극 배우로서 자리 잡았다. 특히 1962년 와룡선생 상경기에서는 서울로 상경하여 제자들과 만나는 노선생 역할을 맡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964년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19개 도시를 순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행한 배석인 감독과의 인연으로 1967년 팔도강산에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큰 성공을 5편까지 제작된 후속 시리즈와 1974년 KBS 1일 연속극 꽃피는 팔도강산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이 모든 작품에 김희갑은 자신의 이름을 딴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김희갑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네요. 이후 1980년대 중반에 많은 작품에 출연하였으며 한국의 채플린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1959년 어용예술인 단체였던 방국예술인단의 단장 이마수에게 폭행을 당해 화제가 되었으며 1985년에 남북한 문화예술단 교환 방문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다. 1993년 5월 71세 일기로 지병으로 별세하셨네요. 야, 청춘상곡선. 이분이 아마 그 노래도 아마 수천 곡을 부른 거로 나와 있네요.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좀 설명하실 거 없으세요? 작품 보니까 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사진들과 뭐 남 모르겠네. 일단 하여튼 코미디 쪽으로 출연 많이 하셨나 봐요. 거기 뭐 심우석 감독 것도 작품도 출연하고 그랬을 거예요. 인간만세, 아리송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네요. 하여튼 영화는 뭐 수없이 하셨으니까 일일이 다 저 확인하고 다음은 그 영화배우 남궁원 씨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93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으며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다니던 시절부터 유명 감독들이 캐스팅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연예인보다는 교수나 외교관의 뜻을 두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유학을 준비한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친구 아버지였던 아시아 영화사의 사장 이재명을 찾아가서 그렇게 영화에 입문을 하여 처음 작업한 영화가 1958년도에 노필 감독의 그 밤에 다시 오면입니다. 이어 신상훈 감독과 작업한 자매의 화원 1959년, 호연으로 이대혁과 함께 1959년대 주목할 만한 신인으로 꼽히며 신필름의 전속 배우가 된다. 연기를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던지라 닥터 지바고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연극 무대에도 올라 연기를 배우려 노력하였지만 실제 본격적인 연기 공부가 되었던 것은 홍콩에서의 체류 기간이었다고 한다. 신상욱 감독이 홍콩과의 합작 영화를 제작하여 6개월, 8개월 머물게 된 홍콩에서 일이 없을 때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속 연기를 메모하고 연습하며 배우로서의 많은 성장을 한다. 신필름에서 빨간 마우라 64년도, 내시 68년도 등의 대표작들을 작업하는 한편 1960년 이후 007 시리즈의 성공으로 생산된 국제간첩 65년도, 극동의 무적자 70년도 등의 스파이 액션물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아 한다. 이렇게 남성적이지만 슈터가 잘 어울리는 세련된 역할을 자신의 이미지로 구축하는 한편 1970년대 김기영 감독과의 작업한 화녀 72년도, 충녀 72년도,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 등에서 나약한 남성의 모습을 연기하기도 한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이두영 감독과의 작업에서는 주로 악역을 맡아 1960년대 구축된 이미지를 벗어내며 폭넓은 연기를 합니다. 이분은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2025대 영화인 총연합 회장을 지냈었고요. 2015년도 아름다운 영화 예술인상 공로예술상, 2016년도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었습니다. 아마 아들은 그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씨가 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그 우레미의 사탄 아이들 영화에도 출연하셨네요. 보니까 연기자는 다 출연. 예, 우레미의 사탄 선더부의 출동, 외계에서 온 우레미 뭐 이런 데서도 연기하셨네요. 서울시 문화상을 또 받기도 하셨네. 광복 20년에 백검 김구 역할도 하셨네요. 예. 그 다음에 남정임이라는 여배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었으며 1965년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다니면서 함영중, 문희 등과 함께 KBS 공채 5기 탤런트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탤런트로 뽑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아직 연수 중이던 어느 날 연방영화사의 주동진 사장이 느닷없이 방송국장을 앞세워 교육장으로 들어오더니 끌고 가 영화 유정 1966년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본명은 이민자였으나 김수영 감독의 유정에서 맡은 여주인공의 작품 이름인 남정임을 예명으로 사용하여 영화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1966년도에 데뷔한 이래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었으며 문희, 윤정희와 함께 1960년대 소위 일대 트로이카 시대를 엽니다. 그러나 활동 5년 만인 1971년 제일교포 사업가와 결혼하여 사실상 은퇴하게 되고 이때 마지막 작품은 첫정 1971년도 이후 불화를 겪고서 76년도에 이혼하여 나는 고백한다 76년도에 출연하며 영화계에 돌아오고 그간 자신의 결혼 생활을 전말을 극으로 만든 고백을 라디오에서 연속극으로 방송하기도 합니다. 1978년도 재혼하기까지 연애 과정이 지면에 오르내리며 스캔들 메이커라는 이유로 방송윤리위원회에서 1년간 출연을 정지당하는 등 순탄치 못한 컴백 과정을 거쳐 결국 웃음소리 1978년 마지막 작품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1992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1970년도 7회 청룡영화상 인기여우상, 69년도 청룡상 인기여우상, 인기여우주연상 이렇게 수상하셨네요. 그분이 남긴 중에 길 잃은 철새, 산에 가야 뱀을 잡지 코미디 영화 같은 제목이요. 필살의 검 이건 액션 같고 잘못 보셨다고 이런 영화가 있네요. 여군에 간다, 여군에 가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풍운의 검객, 워크힐에서 만납시다. 다음은 이제 남자 배우 액션계 저 어릴 때 보면 이제 이분들을 완전 액션 거물이었죠. 박노식 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체육학과를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유랑극단에 주최한 노래자랑에 참여하여 1등을 한 동기로 그 유랑극단을 따라 공연을 나오게 됩니다. 평소 끼가 많아서 권투, 노래, 춤 등을 다양한 것을 보여주다 눈에 띄어 영화 격퇴의 검사 역할로 데뷔하게 됩니다. 주요 영화 작품을 보면은 나는 너를 싫어한다 1957년 권영순 감독님 작품, 낙엽 박구 감독님 작품, 과거를 묻지 마세요, 5인의 해병, 도망가가 잘 있거라, 정복자, 12냥짜리 인생, 나갈 길이 없다, 마도로수박, 벙어리 삼룡이, 청일전쟁과 역을민비, 민며느리, 탈출명령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영화를 하셨네요. 네, 거기 김기덕 감독 작품 그 무작정 상경이라는 게 박노식 씨 나오고 그 극동 필름이라고 차태진 씨가 제작하고 그리고 이 변장호 감독 그 작품인데 그 사랑의 가슴에 비가 내린다 그 작품인데 2월 달에 그 와이어스 하나로 입고 여름 장면을 찍고 막 그런데 비가 떨어지면 막 얼고 막 그런 뿌려갖고 비를 뿌리고 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고생 많고 많이 했는데 진짜 저 연기력은 대단하고 좋은 분이죠, 그분도. 여기 뭐 이렇게 69년대 돌아온 팔도 사나이라고 편거영 감독님이 작품 하셨는데 92년도인가 93년도 그때 보면은 그 아들 박노식 씨 아들 박준규가 신팔도 사나이라는 그 편견 감독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배우로 나왔는데 이 팔도 사나이도 편견 감독님, 뭐 신팔도 사나이도 편견 감독님이시네. 그 아들로서는 그 박준규라고 요즘 그 TV에 가끔 뭐 나오는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가 그 박준규, 박노식 씨의 아들입니다. 그 박노식도 감독하고 그랬지, 제작도 하고. 예, 뭐 제작 감독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인간 사표로 써라 뭐 그런 그 작품도 일본 가서도 찍고. 그때 아마 뭐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게 쓰면서 뭐 액션 배우 겸 뭐 감독도 하시고 승부라는 그 작품도 있네요. 녹음실 본인 직접 녹음하니까 다른 분들은 뭐 신성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안 넣고 성우가 넣고 했는데 박노식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넣고. 그렇죠. 그래 특유 목소리 때문에 네. 본인 아니면 다른 사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이얼 112를 돌려라, 뭐 안개 낀 상해, 뭐 이런 주로 하여튼 거의 보면 액션물이었던 것 같아요. 팔도 건개, 뭐 이런 거 하셨네. 다음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분은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시며 아버지 박성빈과 어머니 백남이 사이에 5남 2년 중 막내로 태어났네요. 1937년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 교사를 재직하다 1940년 교사직을 사직하고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를 입교하였고 이후 1942년 일본 육군상원학교에 편입해 1944년 졸업한 후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만주국 육군 장교로 근무하였습니다. 8월 15일 광복 이후 한국 광복군에 편입해 광복군 장교로 활동하다가 1946년 귀국하여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 단기과정을 마치고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관하였고 대구 10월 1일 사건으로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였던 첫째 형 박상희의 경찰의 형님이 그 경찰에 사살당한 일에 영향을 받아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게 됐네. 1948년 김창룡이 주도한 군대 좌익분자를 색출하는 석권 작업에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이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어 1심 재판에서 불명예 전역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백선엽 등에 의하여 구제되어 1950년 6.25 전쟁 발발을 계기로 재임관되었다. 1961년 김종필 등과 함께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여 제2공화국 전복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수립하였고 1962년 5월 개헌 성사시켰으며 1964년 대장으로 전역한 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민정당 윤보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어 제3공화국 출범시켰으며 첫 4년 임기를 마친 뒤 1967년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 윤보선 후보를 다시 꺾고 재선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 임기 중이던 1969년에 삼선 개헌을 단행하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고 세 번째 임기 중이던 1972년에는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제4공화국을 출범시킵니다. 유신으로 대통령 선거를 방식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바꾼 뒤 그해 실시된 8대 대통령 선거에 본인만 출마해 당선되었다. 바뀐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978년 9월 9대 대통령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당선되며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성상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기 초원총에 피격당해 향년 61세로 사망하였다. 사후 국장으로 장래가 거행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됨.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